자기야, 우리도 슬슬 결혼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결혼? 나는 당신이라면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자기는 나랑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준 적 없으니까. 미안. 자기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면 못 들은 걸로 해도 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그치만 내가 결혼이나 미래 이야기 할 때 항상 피했잖아. 나는 그래서 나랑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줄 알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미안해. 내가 확신을 주지 못해서.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야?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계속 불안했어. 혹시나 싫어하지 않을까, 헤어지지 않을까 무서웠고. 나를 그런 여자로 생각했던 거야? 아니야. 하지만 이건 좀 많이 민감한 문제라서 자기가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괜찮아. 당신이 말하기 힘들었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잖아. 괜찮다면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알았어. 이야기해 줄게. 시댁 첫인사. 그래, 세요한테 이야기는 다 들었다고? 네, 아버님. 간단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어머님이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래, 하긴 세요도 너무 어릴 때 있었던 일이니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었겠지. 미안하다, 세아가. 많이 혼란스러웠니?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오빠도 많이 고민한 것 같았고 저도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 벌써 20년도 넘었구나. 아마 세호가 4살쯤 그쯤이었을 거야. 세호 친모가 바람이 났던 게. 4살이요? 그렇게 어린 아이를 두고 바람이 났었다는 건가요? 그래, 상대는 전 애인이었다고 하더구나. 헤어진 적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 원래부터 아이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여자였어. 매번 애 엄마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이었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주 밖으로 나돌아 다녔고 당시 이웃들이 그렇게 알려주더구나. 나는 그때 외국 출장도 많고 집에 붙어있기 힘들었어. 그래서 아이 양육은 그 여자에게 전부 일임한 상태였지. 만약 세효가 그런 무관심 속에 있었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아버님, 그때도 외국에 있을 때였다. 국제전화로 급하게 전화가 오기에 받았더니 병원이라고 하더구나. 세효가 영양실조로 입원했다고. 세상에, 그때 세효를 발견한 게 나였단다. 어머님이요? 나는 그때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동네에서 쉬고 있었어. 사고를 당해서 골반이 잘못되어서 더 이상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 다른 일을 찾는 것도 막막해서 그저 한량처럼 마당에 앉아 골목 밖을 쳐다보는 게 일상이었어. 그때 만난 게 세요였단다. 작은 아이가 어물거리면서 배고파요 하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집에 있던 밥과 냉장고에 남아있던 김밖에 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세요는 잘 먹어주었어. 며칠이라도 굶은 것처럼. 배고프면 찾아와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었더니 세요는 며칠 집에 찾아왔어. 그래서 아이가 먹을 만한 반찬도 만들어두고 밥솥도 항상 아이가 올 걸 대비해서 따뜻한 밥을 가득 해두었지.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아예 얼굴을 비추지 않더구나. 무슨 일이 있겠지 걱정을 하면서도 계속 아이가 어디쯤 왔나 집 밖을 기웃거렸어. 그때 들었어. 동네에서 화려한 꼴로 다니는 여자가 아이만 두고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불안한 마음에 수소문해서 그 집에 찾아갔더니 문은 잠겨 있었고 겨우 열고 들어간 문 너머에는 세호가 기절해 있었지. 이 사람 세호가 입원한 동안 어찌나 정성껏 돌봐줬는지 몰라. 내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몸도 닦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 모습에 나는 이 사람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단다. 이 사람이라면 세요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봤자 개모지만 말이야. 나는 사고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많이도 망설였어. 내가 엄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한참 생각하게 되더구나. 하지만 세요를 보니 망설임도 싹 사라졌지.
새엄마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잘 따르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내칠 수 있었겠니? 어머님, 세아가 물론 내가 부족한 시어미일 수 있어. 평생을 타인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 맞을 수 있겠니? 네가 노력하는 만큼, 네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마.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우리 아들하고 사랑하고 살렴. 비록 새어머니라고 본인 입으로 계모라고 하셨지만 시댁 가족의 대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이 가득 느껴졌어요. 그것이 가족 간의 애정, 낳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애정이었죠. 저는 그런 관계가 오히려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신뢰 넘치는 가족이었기에 제가 그 선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가족이 되었답니다. 크게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작은 천사가 빠르게 찾아와 주었어요. 10달의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정말 저에게 잘 대해 주셨죠. 자신이 겪어본 적 없는 임신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하면서도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가져다 주시거나 같이 수의 취미를 즐겨주시면서 저를 즐겁게 해주셨어요. 순조로운 임신 기간을 거치고 아이가 태어나고서도 멀리 사시는 친정 어머니를 대신해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죠. 시아버님도 처음 겪어보는 손녀딸의 애교에 살살 녹아내리시며 저희 집을 오가셨어요. 그렇게 관계를 돈독히 한 세월이 벌써 10년. 그런 관계에 타인이 끼어들게 된 건 아무런 전조도 없던 어느 날 남편과 아이 없이 저 혼자 집에 있던 때였어요. 10년 후.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아휴, 무슨 문을 이렇게 늦게 여니?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얼어 죽을 뻔했네. 네? 저 누구세요? 뭐? 누구냐니? 너는 네 시어미도 못 알아보니? 네? 시어머니요? 저희 시어머니는 따로 계시는데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얘가 정신이 있어 없어? 내가 시어미지 누가 시어미라는 거니? 뭐지? 치매 노인인가? 행색도 영. 저기 혹시 집을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여기 세호 집 아니니? 내 아들 세호? 네? 세호 씨요? 세호 씨는 제 남편이 맞는데? 내가 세호 엄마야. 네 남편 배 아파 낳은 친엄마. 예? 친엄마요? 그래. 아이고 이렇게 둔에 빠져선 시어미가 왔으면 째깍째깍 알아보고 안으로 들여야지. 내가 꼭 이렇게 실랑이를 해야겠니? 대체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그놈은? 아니 여긴 어떻게 내 아들 집 알아서 찾아온 게 뭐 그리 놀랄 일이니? 아이고 배고프다. 빨리 밥상부터 내오거라. 시어미 굶어 죽겠다. 그날 저녁. 자기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일단 숨부터 고르고 숨이 턱까지 차선. 미안 너무 놀라서. 아이고 내 아들. 이제서야 내 아들이 왔네. 진짜 당신이었어? 자기야 진짜. 미안 자기야. 혼자 많이 놀랐겠다. 아니야 괜찮아. 아들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는데 반갑지도 않어? 지 마누라한테 푹 빠져서는 둘이서만 쏙닥쏙닥거리고. 아들 엄마 좀 봐봐. 아이고 잘생긴 내 아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왜 오셨어요? 엄마가 아들 집 오는 게 뭐 어때서 그러니? 네 마누라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왜 그렇게 내가 온 이유를 찾고 그러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그마치 30년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두고 집을 나가신 세월이요. 그 전까지는 소식 하나 보낸 적 없었으면서 갑자기 왜 찾아왔냐고요? 그야 아들이 보고 싶어서 온 거지. 엄마가 그때는 미안해.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어. 엄마도 나쁜 놈한테 속아서 그랬던 거야. 속았다고요? 그래. 그때는 나도 아직 어렸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 엄마로 살기는 아깝다고 어찌나 나를 꼬드기던지. 어린 마음에 여자로 살고 싶어서 너를 그렇게 버리고 떠났지만 평생 너를 보고 싶었어.
이런 상태로 찾아오고 싶진 않았지만 엄마가 이제 기댈 곳이 없어. 그 뒤로 재혼도 몇 번 했는데 자식은 너 하나뿐이야, 세호야. 엄마가 너한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지 않겠니? 엄마는 더 이상 네 곁을 떠나서 살고 싶지가 않아. 일단 집사람하고 상의해보고 결정할게요. 들어가 계세요. 그래, 그럼 난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있을게. 자기야, 괜찮아? 괜찮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찾아온 것도 머리 아픈데 저런 이야기를.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만 괜찮다면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 사람을 모시고 살자고? 행색도 영 안 좋아 보이고 지금 지낼 집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대로 쫓아내거나 하면 밖에서 잘못되실 수도 있잖아. 그래도 당신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자기야. 물론 자기한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나도 별로 모시고 싶진 않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당신 마음에 미련이나 죄책감이 남을 것 같아서 그래.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다른 집을 찾아봐 드린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정말 미안해, 자기야. 일단은 아버지랑 상의도 좀 해보고 이대로 쫓아내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두고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자. 자기 마음 편한 대로 해. 처음 현관을 열어 자칭 시모를 보았을 때 솔직히 동정이 생기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하는 말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정말 거렁뱅이 꼴이 따로 없더군요. 옷은 구질구질 어디 의류 수거함에서 주워 입고 온 건지 누덕거렸고요. 얼굴은 떼국물이 줄줄 묻어 있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자기가 시모라고 하는데 도저히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동정은 살면서 처음으로 제 선택에 후회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 머무르면서 시모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오만 가지 짓거리를 반복하더군요. 얼마 후.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밥 먹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아니, 밥을 드시는 건 상관없지만 왜 이렇게 다 어질러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냉장고 꼴은 이게 또 뭐야? 참, 더럽게 깔끔 떠는구나 그래. 먹을 만한 반찬 이것저것 꺼내다 보니 냉장고가 좀 더러워질 수 있는 거지. 그냥 어질러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반찬 쏟기라도 하셨어요? 이건 거의 내팽개쳐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밥은 또 왜 그렇게 밥솥 채로 꺼내서 드시고 계세요? 손으로 드시지 말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젓가락 잡기 귀찮은 걸 어떻게 해? 너 지금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밥 좀 먹는다고 잔소리하는 거냐? 밥 드시는 건 괜찮아요. 배고프면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반찬이고 밥이고 어머님 혼자 드시는 건가요? 이따 아이 오면 아이도 먹여야 하고 남편 저녁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죄 손으로 파먹으면 먹일 수가 없잖아요. 너 지금 시어미 손 더럽다고 무시하는 거냐? 아, 시어미가 먹은 반찬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인연이 진짜 하늘같이 모셔야 하는 시어미를 이렇게 핍박하기나 하고? 어머님! 인연, 이 못된 년, 시어머니 무시하는 나쁜 년? 혹시 치매라도 오신 건가? 제가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시모의 행동은 기행에 가까웠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나 찾아가 보면 정말 옛 이야기에 나오는 아기가 딱 이 꼴인가 싶더라고요. 냉장고며 벽이며 바닥이며 온통 반찬을 흘려 더럽혀 놓았고요. 아이 먹이려고 미리 얹혀둔 밥도 우걱우걱 먹어대고 있더라고요. 그냥 깨끗이 덜어 드시면 또 몰라. 반찬이고 밥이고 손으로 마구 집어 드시는 통에 시모가 한번 먹은 반찬과 밥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나마 먹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무슨 치매 환자도 아니고 밥풀에 반찬 떡칠한 손으로 저 때리는 건 기본이고요. 이 밖에도 참 말도 안 나오는 짓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러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병원에도 데려가려 여러 번 말씀드려 보았어요. 네, 결국 실패했지만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친엄마잖아요. 남편에게 자기 엄마의 실체를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한 척, 착한 척만 하더라고요. 무슨 이중인격자 같았어요.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하지만 못돼 먹은 성미를 다 숨겨내지는 못하고 내 앞에서 실컷 표출해내던 시모. 그런 시모는 결국 선을 넘고야 말았어요. 며칠 후.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 통장이잖아요. 뭐 이년아? 이게 네 돈이냐? 내 아들이 벌어온 돈 아니냐? 그럼 내 돈이기도 하지. 아니 할머니, 제가 꼬박꼬박 모은 돈이에요. 용돈이랑 세뱃돈 같은 거 안 쓰고 다 모아둔 거란 말이에요. 시끄러, 이리 내놔. 아하! 다녀왔습니. 어머님, 공주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하, 엄마, 할머니가. 어머님, 대체 왜 머리채를 쥐어뜯으신 거예요? 세상에, 두피에서 피가. 하, 너는 그 와중에도 네 자식 생각만 하는 거냐? 저놈 기집애가 제 할미 밀어 넘어뜨린 건 보이지도 않아? 아니잖아요. 엄마, 할머니가 내 통장 가져가려고 해. 내가 용돈 꼬박꼬박 모아둔 건데 넘어진 것도 나한테서 통장 뺏어가려다 힘 빠져서 넘어진 거야. 엄마. 뭐? 통장? 어머님, 왜 애 통장을 뺏으려고 하셨어요? 애 통장이라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준 용돈 아니니? 그럼 내 아들 돈이고 내 아들 통장이지. 어미가 아들 돈 좀 쓰겠다는데 그걸 왜 니년들이 말리니? 아니, 공주 용돈 통장이에요. 어머님 아들 돈 아니고요. 어머님 돈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제 저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서 저희 딸까지 괴롭히셔야 해요? 니 딸이 뭐 내 알바냐? 어머님, 시끄러 이년아. 기생충처럼 내 아들 피 빨아먹고 살면서 감히 할미 말을 거역해? 이년! 아파! 그만하세요. 대체 왜 애한테 그러시는 건데요? 저한테 그러는 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공주는 왜 괴롭히시는 거예요? 당신 손녀잖아요. 당신 아들 피이은 손녀. 내가 뭐 언제 손녀 바랬니? 아들도 아닌 기집년이 뭐 예쁘다고. 그딴 거 나 아무 소용없어. 내 돈이나 내놔. 아! 어머님! 잠시 후. 얼굴 꼴이 말이 아니더니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통장에 시선 팔려있을 때 겨우 도망쳐 나왔어요. 공주 통장은 오면서 정지시켰고요. 돈은 모바일 뱅킹으로 다 옮겨뒀어요. 그래, 잘했다. 그 돈으로 대체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솔직히 상관없는데 공주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좀 걱정이에요. 설마 자기 핏줄한테도 그러실 줄은 몰라서. 평소에도 그렇게 손찌검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거구나. 네, 솔직히 다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맞은 적도 많고 사고 치신 적도. 알만하구나. 이제 10살 된 애 머리를 저렇게 쥐어뜯어 놓다니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너무 정신이 없어서 피나는 것만 확인하고 왔는데 공주는 괜찮은 거겠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 진정시키는 사이 안사람이 괜찮은지 확인 다 했다. 머리카락이 좀 세게 뽑혀서 핏방울이 좀 맺힌 모양이야. 약도 발랐고 푹 자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려무나. 아버님, 저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요. 어머님, 아니 그 여자 집에 들이자고 남편한테 제가 먼저 말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 딸이 저렇게 아파할 줄 알았으면 그날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건데. 아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너도 네 남편 생각해서 세요 마음에 응어리 남기지 않으려고 한 선택이잖니. 그리고 그 여자는 상상 이상으로 독한 여자야. 네가 쫓아냈어도 쉽게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해코지했을 수 있어. 아버님, 경찰을 부르기도 애매하구나.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안 할 테니. 아버님, 공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야 괜찮지만 아가, 너 설마 돌아가려고 그러니? 아서라, 아직 그 여자가 있을 텐데 어떻게 가려고 하니? 괜찮아요. 제 가정은 제가 지켜야죠. 남편한테는 조금 미안하겠지만 저한테만 그랬으면 몰라도 제 딸한테까지 손을 댔어요. 더 이상 남편 친모라고 해도 대접할 생각이 없거든요. 시아버님과 대화를 나누고 딸아이는 시댁에 맡겨두었어요. 진짜로 전쟁을 치를 예정이었거든요. 만약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도 저는 시모를 집에서 당장에 쫓아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계획은 계획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제 앞에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분노에 찬 남편이 시모를 끌어내고 있는 장면이 들어왔거든요. 1시간 후. 아들, 이게 뭐하는 짓이니? 일단 이것 좀 놓고. 닥쳐, 당장 나가요. 더 이상 당신 말 들을 생각 없으니까. 여보,
아이고 아이고 며느라 내 아들 좀 말려봐라. 응? 아들 엄마한테 왜 이래? 엄마? 엄마 같은 소리 하네. 내 마누라 접해놓고 이제 와서 며느라?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시어머니도 아니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아 질질 끌지 말고 나오라고. 당장 당신 내 집에서 나가라니까. 아들 엄마야 엄마. 너 낳아준 엄마라고.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니? 낳아준 엄마 웃기고 있네. 당신 내가 기억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뭐를? 당신 나한테 매일 말했잖아. 너 낳고 되는 일이 없다고. 몸도 축축 처지고 밖에 나가면 아줌마 소리만 들으니 짜증난다고. 아니 그건 내가 제일 처음 기억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배고프다고 당신한테 말했더니 곰팡이 핀 식빵 한 조각 던져준 일이야. 우유도 물도 없이 다 상해서 비린맛 나는 식빵 쪼가리도 아껴 먹겠다고 얼마나 쪼아 먹었는지. 아들, 나는 당신이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좋았어. 배는 좀 고팠지만 당신이 있는 시간 동안 나는 아무 잘못 없이도 계속 혼나고 주눅 들어 있어야 했으니까. 배고픈 것도 나가지 말라고 서럽게 우는 것도 전부 잘못이었지. 아니 엄마도 그때는 어려서. 어리긴 개뿔. 아무리 어려도 애한테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는 거 아냐. 그건 요즘 중고딩들도 다 알아. 하물며 애엄마인 사람이 그딴 소리를 애한테 하는데 내 정신이 멀쩡할 리가 없지. 여보, 그나마 당신이 없을 때 몰래 집 밖으로 나가 얻어먹은 밥이 아니었다면 애진작에 굶어 죽었을 거야. 마지막에는 결국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었지만.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내 아들 집에 살 거라고? 내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당신이 나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대해줄게. 당장 나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날 버렸던 그날처럼 나가. 아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엄마는 그놈의 엄마는 내 엄마는 날 살려준 엄마밖에 없어. 배고픈 나한테 밥을 차려주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 당신을 불렀던 나를 찾아 구해줬던 지금의 엄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손가락 하나 들기 힘들어하던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엄마. 낳아주면 뭐 낳고 버렸으면 끝 아냐?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당신을 집으로 들인 이유는 딱 하나뿐이야. 내 착한 아내가 당신에 대한 미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줬으니까. 그런데 뭐? 감히 그런 착한 며느리를 괴롭혀? 심지어 내 딸까지 때리고 돈을 뺏으려고 했다고? 괴롭히다니. 나는 그런 적 닥치라고 했어. 나는 더 이상 당신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미련? 그래, 조금은 있었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건 미련이 아니라 원망과 복수심이었나 봐. 원망? 차라리 잘 됐어. 당신을 이렇게 내쫓으면 완벽하게 복수를 끝마칠 수 있는 거니까. 그 뒤로는 당신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겠네. 원망도 관심도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됩시다 우리. 어안이 벙벙해지는 장면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느새 아파트 단지 안을 메우는 사설 앰뷸런스 소리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질질 끌려가는 시모를 앰뷸런스 차량에 짐짝 던지듯 집어던진 뒤 직원과 이야기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뒤를 따랐어요. 어떻게 딸아이와 시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던 건지 화를 삭힌 남편이 제게 말해주더군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제가 시댁에 갔을 때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딸아이를 달래기 위해 같이 잠드신 줄만 알았는데 밖에서 저와 시아버님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을 다 들으셨던 거였어요. 신경이 쓰이셨겠죠. 하물며 제가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으니 말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으셨을 테고요. 하지만 자신이 함부로 끼어들기 애매한 문제이니 꾹 참으셨을 거예요. 그간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죄송스러워요.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그대로 눈이 돌아 친모를 내쫓았던 거였어요. 이제는 낳아준 정도 두지 않을 거라고 해요. 남편의 친모는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요양병원 수속을 밟았어요. 그때 불렀던 앰뷸런스가 긴급 정신병원 이송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저와 딸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고 했어도 남편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병원 입원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로지 시모의 유일한 혈육인 남편이 허락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자기 아들 자기 핏줄 하더니 그 핏줄 덕분에 아들 곁으로는 다시 못 오게 됐네요. 그 뒤로는 따로 소식을 들은 건 없어요. 남편도 모른다고 하고요. 혹시나 싶어 아버님께 여쭤보니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데 어쩐지 확신에 찬 말투에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단호한 말씀에 그저 고개만 얌전히 끄덕일 뿐이었죠. 아무리 친모라고 해도 자식을 낳아줬다고 해도 부모 자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그런 가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망할 놈들 겨우 빠져나왔네. 그딴 쾌쾌한 곳에 날 가두려고 해. 어림도 없지. 우리 아들 아직 이사 안 갔겠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아직 용서해 주겠지. 누가 뭐래도 내가 친모인데. 당신 누구길래 그 집을 기웃거리시죠? 거긴 우리 아들네 부부가 사는 집인데요. 뭐? 아들네 집? 뭔 소리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당신 아들? 그래, 내 아들이 산 내 집. 전에는 좀 실수를 해서 아들이 나한테 화를 냈지만 어쨌든 내 아들 집이야. 아, 당신이구나. 우리 손녀랑 며느리 괴롭혔다던 그 미친 여자. 시설에 끌려갔다고 하더니. 뭐? 미친 여자? 당신 뭐야? 뭔데 나한테 미친 여자래? 누구긴 그 집 아들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만 우리 아들은 당신 아들이 아니야. 이건 또 무슨 미친 소리야. 야, 이 여자야.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내 아들 집이야. 당신 새 출발 시 전 아내지? 뭐?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어떻게 알기는 내가 출발 씨랑 재혼한 사람이니까 알지. 세호는 우리 아들이야. 당신 아들이 아니라. 뭐? 그놈이랑 재혼을 해? 벌써 30년이나 됐는데 아들 소식은 알고 전 남편 소식은 전혀 몰랐나 보네. 그놈이 재혼을? 나도 재혼 못하고 이러고 사는데 그놈이 재혼? 그래, 재혼. 법적으로도 부부관계고 세호는 당연히 우리 아들이야. 웃기지 마. 세호는 내 아들이야.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 배 아파 낳았다고? 당신 친권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 애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 살길 원했으면서 이제 와서 배 아파 낳아? 친권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내 핏줄이은 내 아들이라는 거지. 글쎄, 그렇게 우기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은 나한테 어머니라고 꼬박꼬박 불러주거든. 근데 당신은 아들이 직접 시설에 박아놓은 주제에 엄마 소리만 하면 다 엄마인 줄 알아? 주제도 모르고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당연히 내 아들이랑 같이 살아야지. 전 남편이 재혼을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내 아들이 나 먹여 살려주면 돼. 뭐 전에는 며느리인지 손녀인지 날 방해하는 인간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철저히 교육하면 되지.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니까 제 친모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거야. 계모는 빠져. 아, 성격 좀 죽이고 살려고 했더니 웬 미친 여자 하나 때문에 다 말아먹게 생겼네. 아! 이게! 좀 아프지? 힘 조절을 한다고는 하는데 역시 나이 먹으니까 조절도 힘드네. 아이고 사람 살려. 내가 왕년에 배구 선수로 좀 날렸던 사람이거든. 사고 때문에 결국 은퇴하게 됐지만 다친 건 하반신이지 팔이 아니라서. 어때? 전직 배구 선수의 싸다기는? 이 여자가? 이 여자 저 여자 시끄럽네.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내가 운동을 해서 좀 젊어 보이긴 해도 당신보다 나이 더 많거든. 이건 폭력이야. 너 내가 신고할 거야. 폭력으로 신고할 거라고. 그래? 그럼 신고 당하는 김에 한 번 더 때리지 뭐. 아! 우리 귀여운 며느리가 많이 순한 편이라 혹시라도 이런 모습에 겁먹을까봐 성격 죽이고 살았더니 감히 너 같은 게 착한 며느리랑 귀여운 손녀를 괴롭혀? 뺨 한두 대로는 영 속이 안 풀리는데 우리 손녀 머리 껍데기 벗겨진 거 생각만 해도 아직 우라가 치밀어. 네 머리 껍질도 확 벗겨주랴? 이 미친 여자가? 하하, 맞아. 나 진짜 제대로 미친 여자야. 그러니까 잘 들어. 다시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손녀 괴롭힐 생각하지 마. 근처에 올 생각도 말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었다간 그땐 진짜 경찰서를 가는 한이 있어도 반 죽여놓을 거야. 아니, 찢어놓을 거야.
알아들었어? 아이씨, 내가 가만 안 둬? 너 다시 오면 그때는 네 머리가 배구공이다 생각하고 인정사정 안 봐줄 거야. 너 오늘 살아서 돌아가는 거 운 좋은 줄 알아? 아이고, 아주 주랭랑이네. 머리 싸매고 꽁지 빠져라 도망친 주제에 잘도 다시 오겠다. 어머, 아무도 못 봤겠지? 아가, 나야.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오실 때 됐는데 왜 안 오시나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랬어. 오다가 아는 사람을 좀 만났지 뭐야? 아, 그분은 가셨어요? 그럼 이제 다시는 못 볼 사람이야. 네? 그런 게 있어. 얼른 들어가자. 어머님, 손에 피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